많은 부모님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아이들에게 문자를 먼저 보여주려 한단 말이죠. 그런데 소리가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다계국어 교육이라고 미취학아동 또는 초등학생 자녀분들에게 여러 외국어를 교육시키고 있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등 여러 자료를 보게 되면 상당수 많은 부모님들이 하시는 방법이 나중에 3, 4년 후에 좋은 결과를 얻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해요. 보통 많은 부모님들이 시작하시는 게 아이들이 어른과 같은 방법으로 학습을 시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단어장을 외우게 한다든지 플래시카드를 준비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집 방 안에 플래시 병풍이 있죠. 아이들이 병풍에 있는 단어를 보면서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게 전부 암기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잘 배우지 못합니다. 보통 사춘기가 오기 전 만 9세 또는 10세 이전까지는 아이들의 청력은 어른들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소리를 인지하는 능력이 어른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아기 때부터 해서 만 9세, 10세가 되기까지 소리를 인지하고 구별하는 능력이 어른들보다 훨씬 뛰어나거든요. 이게 가면 갈수록 줄어들게 돼요. 나중에 사춘기를 지나서부터 어른하고 비슷해집니다. 어른처럼 소리를 잘 구분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외국어 교육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아이들은 소리를 흡수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외국어 소리를 많이 듣게 하면 되거든요. 이해 가능한 소리 말이죠. 이해 가능한 외국어 소리를 많이 듣게 하게 되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외국어를 배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찾으시면 되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림책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림책 mp3를 들려준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그 그림책을 읽어준다든지 아이들하고 같이 읽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이 그 이야기 내용을 설명해 주면 아이들이 그 내용을 잘 이해한단 말이죠. 이렇게 같은 이야기 책을 여러 번 반복하게 함으로써 이야기 속에 있는 문장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시키면서 문장을 들려주게 되면 아이들은 그 문장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복이죠. 반복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이해를 하게 되면 아이들은 그 언어를 습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부모님들이 자녀분들에게 교육 영상을 보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루에 서너 시간 정도 매일마다 교육 영상을 자녀에게 시청하게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자녀가 그 교육 영상을 보고 하나씩 둘씩 점점점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소리가 계속 익숙해지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해하는 정도가 올라가게 돼요. 이해하게 되면서 그 언어를 습득하게 되죠. 이와 달리 다른 방법으로 배우는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어떤 부모님들은 영어부터 시작해서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일본어 이렇게 7 외국어를 교재를 통해서 가르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같은 표현인데 여러 외국어로 이렇게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러시아어 이런 교재로 배우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아주 효과가 나쁜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을 하게 되면 100% 실패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스토리인데 다른 언어로 똑같은 스토리가 또 있는 책들도 있잖아요.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어를 배울 때 다름을 통해서 더 잘 기억할 수 있거든요. 같은 걸 하게 되면 주의력이 떨어져요. 교재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지금 네이버상에서 다계국어 또는 다국어로 검색해 보시면 네이버에 여러 교재들이든지 아이들이 어떻게 외국어를 배우고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이 전부 모든 자료가 안타깝게도 90% 이상은 효과적인 교재들이 아닙니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매일마다 그 언어에 노출되고 사용함으로써 잘 배우게 되거든요.
학습적인 방법으로는 잘 배우지 못해요. 이 학습적으로 배우는 것을 명시적 학습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명시적 학습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친구들과 놀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외국인을 만나가지고 즐겁게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방법을 암묵적 학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언어에 노출되고 실제로 사용함으로써 배우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은 이렇게 암묵적 학습 방법으로 가장 잘 배웁니다. 아이가 그 언어에 늘 노출되고 그 언어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언어 습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겠죠. 한국 내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습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학습하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재미있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단어를 외우게 하는 게 아니고 문장으로 배워야 하고요. 그리고 여러 문장이 있는 이야기를 통해 배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그리고 언어 습득의 전제 조건은 이해입니다. 이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외국어를 접할 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듣게 해야 되고, 만약에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면 부모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거든요. 책을 읽을 때 아이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될 때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영어를 들을 때에도 들은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문장의 의미와 소리를 이해하게 됨으로써 그 언어를 잘 배우게 되거든요. 따라서 아이들이 외국어를 잘 배우는 방법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표현, 그러니까 문장이죠. 문장을 하나, 둘, 셋, 넷 계속 축적시키는 거죠. 이렇게 매일마다요. 단어가 아닙니다. 단어로 접근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파닉스를 먼저 배우게 한다든지 중국어 성조를 먼저 배우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의미가 없는 것은 아이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밥 먹자, 그냥 let's eat, 원초반바, 꼬마모스, 이렇게 문장, 통째로 된 문장을 아이에게 그대로 사용하고 이해시킴으로써 아이는 그 문장 통째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먼저 문장 통째로 이해하고 난 다음에 소리를 이해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소리가 어떤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문자를 아이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처음에 보여주게 되면 눈에 익지 않아요. 그런데 문자는 하나의 그림이거든요. 그림을 보면 볼수록 아이들이 그 문자를 보고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읽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소리를 먼저 이해시키고 그리고 문자를 보여주는 거죠. 많은 부모님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아이들에게 문자를 먼저 보여주려 한단 말이죠. 그런데 소리가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문장의 소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된 다음에 그리고 문장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소리를 먼저 이해시키고 그리고 문자를 연결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들도 비로소 그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돼요. 계속 하다 보면 말이죠. 이것이 언어 습득입니다. 언어 습득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소리를 듣고 제대로 인지할 때, 제대로 인지한 소리의 의미를 이해할 때, 이 두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언어 습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책을 읽기 위해서는 문자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게 세 번째입니다. 문자는 세 번째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글을 읽을 수는 없어도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이 많듯이 소리를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언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 두 가지가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해요. 들었을 때 이해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비록 그 책을 읽지 못해도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자라서 조금씩 읽기를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은 그 외국어를 아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령이 어린 아이들일수록
소리를 인지하고 구분하고 흡수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소리에 집중하셔야 돼요. 외국어 언어 습득의 가장 중요한 점은 소리입니다. 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책을 읽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알파벳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제 두 번째 책, 내과학 외국어 학습혁명이 출간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 책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깊게 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어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담고 있으니 제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 영상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 블로그가 있으니까 블로그 상에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